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포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아서 요 수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법인 등기를 할 때 저희가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힘들게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방치하면 안 되는지와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법인 등기부 등본은 저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또 사이드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 물론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도 마찬가지지만 대표 도리시마레약부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물론 회사가 좀 더 크면 감사약도 등록을 하지만 저 회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그맣기 때문에 대표 도리시마레약부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 도리시마레약부의 임기가 물론 각 회사의 정가마다 틀리겠지만 법무국에서는 최장 10년으로 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무국은 최장 10년, 그 다음에 일반 사단법인이랑 일반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최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등기가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등기 변화가 없다. 왜 10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냐라는 거에서 문제를 제기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대표 도리시마약부가 등록이 됐는데 이 임기가 최장 10년입니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선임을 하든지 아니면 중임을 하든지 먼저 있던 대표자가 계속 중임을 하든지에 대한 등기 표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등기가 없다 그러면 법무국에서는 이 회사가 진짜 운영되는 회사인지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은 아무 등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는 회사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재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일반 사단이라든가 일반 재단 같은 경우는 2년. 그래서 2년 이상의 등기가 없으면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 지금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게 없는 회사도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유한회사와 합동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이 무한책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등기의 그 대표 도리시마라의 등기의 변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책임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 주식회사와 일반 사단법인은 대표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등록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임기가 끝난 후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선임했든지 중임했든지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주주총회에 대한 얘기는 왜 여기가 나오냐면 나중에 대표 도리시마약부에 등기를 했었을 때 주주총회 의결서라든가 요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나중에 봐서 저도 지금 작성을 해서 제출하긴 했지만 나중에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원한다면 다시 그 내용 적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등기에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는 2주 이내로 등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상업 그 주소가 변경됐다든가 방금 얘기했듯이 법인의 임원 그 도리시마약부의 임기가 끝났다든가 하면 끝난 후 2주 이내로 다시 등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과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과료는 아마 재판소에서 뭐 동령이라면 동령 지방재판소에서 과료 청구서가 오면 그거를 내주셔야 됩니다. 과료는 보통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3만엔, 5만엔 정도 있고 어떤 분은 뭐 20만엔 하고 최대 법률료는 100만엔까지의 과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자, 우선 과료까지 얘기 드렸고 만약 등기 안에서 방치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라고 했었을 때
우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2년이 지나도 등기에 변동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미나시 해산이라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통지서는 본점으로 발송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시고 몰라서 방치했거나 아니면 13년, 14년이 됐는데도 난 등기 한 번도 변동하지 않았는데 미나시 해산이라는 통지서도 안 왔고 한다면 본인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 보십시오. 그래서 미나시 해산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빨리 등기 수속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나시 해산이라는 통지서가 왔다 라고 했었을 때는 미나시 해산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법무부에서 직권으로 이 법인이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해산으로 간주한다 라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가만히 있는다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통지서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때부터 미나시 해산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제 청산 절차가 시작되는데 요거는 3년 이후 그러니까 15년째 되는 때 완전히 청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회사로는 상업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만약에 미나시 해산을 통지서를 받고 빨리 회사 계속 등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15년 이내 회사 계속 등기를 했었을 때는 다시 지금 현재 있는 법인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나시 해산이 됐었을 때 그 여유 기간은 3년이고 3년 이내 3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회사를 휴업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세무서에다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회사를 운영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7만 엔의 주민세가 나옵니다. 법인 주민세가 나오는데 만약에 휴업을 한다 라고 해서 세무서에 청구를 했었을 때는 세무서에서는 이 7만 엔을 면제를 받을 수 있을 수는 있지만 법무국에 하는 미나시 회사는 휴업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년마다 그 대표 도리시마가 변경됐다고 등기를 해주든지 만약에 미나시 해산이 나오면 빨리 회사 계속 등기를 진행을 하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틀리다는 거와 법인 등기를 방치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은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런 잘 영업행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법인 등기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와 방치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